안녕하세요. 요양TV 이용선 교수입니다. 사랑과 경영에서 제공한 실기 적중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36.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훈연된 식품을 섭취한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번 하루에 6 내지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번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하루에 6 내지 8잔의 생수를 마신다입니다.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하면 안 되죠. 네, 통곡식, 생과일, 생채소를 섭취합니다. 훈연된 식품은 아질산염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하고요. 훈연식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도 우리가 피하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도 피합니다. 동물성 식품 섭취를 줄이고요.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입맛을 돋우는 음식은 좋은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되겠죠. 자극적 음식뿐만 아니라 차한 음식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37.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1번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번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3번 기저귀 위와 아래를 바꾸어 채워준다. 4번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 티슈를 넣어준다. 5번 대상자의 성별, 상태별로 기저귀 사용 방법을 달리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성별, 상태별로 기저귀 사용 방법을 달리합니다.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주거나 헐렁하게 한다. 네, 둘 다 오답이고요.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주 살펴보고 즉시 갈아드리는 게 원칙이겠죠. 기저귀의 위 아래를 바꾸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 티슈를 넣어주는 것도 안 되겠죠. 38.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 국을 먹인다. 2번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군다. 3번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턱을 들게 한다. 4번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입니다.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 국을 먹이면 사례가 걸리죠. 국이나 물이나 차로 먼저 드시게 한 후에 우리가 고형식을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레몬 탄산수, 네, 신맛이 나는 음식은 맑은 침을 나오게 해서 우리가 사례를 가져오게 되죠.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턱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턱을 아래로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혀 중앙에 놓이도록 합니다. 혀 중앙에 놓이도록 합니다. 39. 복지용구를 소독,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의자는 열탕 소독을 한다. 2번 수동침대는 흐르는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3번 휠체어는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천으로 닦는다. 5번 목욕 리프트는 소독액이나 뜨거운 물로 씻는다. 5번 성인용 보행기는 세제 또는 뜨거운 물로 씻는다.
예, 정답은 3번 휠체어입니다.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천으로 닦습니다. 예, 목욕의자는 우리가 열탕 소독이 아니라 소독액이나 또는 비누칠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수동 침대도 흐르는 물 안 되겠죠? 예, 이것도 역시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천, 휠체어와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합니다. 목욕 리프트, 소독액, 뜨거운 물, 예, 또 성인용 보행기 뜨거운 물, 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요, 간이 변기하고 그 다음에 이동 변기, 네, 두 가지는요, 열탕 소독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독제를 견뎌야 됩니다. 40. 약품과 보관 방법이 올바른 것은 1번 알약은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2번 물약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보관한다. 3번 가루약은 냉동실에 보관한다. 4번 알약은 냉장실에 보관한다. 5번 갈색병이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알약은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죠. 예, 우리가 약품 보관 문제가 나오시면 첫째는 햇빛을 펴야 되고요. 햇볕. 그다음에 그늘진 곳에 습기를 피해서 놔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가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온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약은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안 되죠. 햇빛이 안 되고요. 가루약은 냉동실에 대개 상온 보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약도 역시 대개 상온 보관하고요. 갈색병이 들어있는 물약은 차광 약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직사광선이 드는 곳을 피해야 됩니다. 41.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 소독한다. 2번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3번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그늘에서 말린다. 4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5번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습니다. 1번 뜨거운 물이 아니라 두 가지죠. 의치 세정제와 찬물입니다. 의치를 뺄 때 어느 쪽부터 빼죠? 낄 때든 뺄 때든 언제나 위쪽부터 합니다.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그늘에서 말린다. 예, 의치는 물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맞지 않습니다. 의치의 변형을 가져오니까요. 의치의 변형을 가져오는 거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뜨거운 물, 두 번째는 삶기, 세 번째는 건조, 네 번째는 표백제, 피해야 될 것 말씀드렸습니다. 5번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둔다. 아니죠. 네, 찬물, 의치 세정제 전용 용기에 넣어서 두어야 합니다. 42.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1번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2번 수치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3번 근육의 이완을 돕기 위해서, 4번 각질 제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5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가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서 정맥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랍니다.
43.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머리, 왼팔, 오른팔 순. 2번 머리, 오른팔, 왼팔 순. 3번 오른팔, 머리, 왼팔 순. 4번 왼팔, 오른팔, 머리 순. 5번 왼팔, 머리, 오른팔 순. 네, 정답은 3번 오른팔, 머리, 왼팔입니다. 예, 입히는 순서를 우리가 외울 때는요, 사자성어, 낙장, 불입,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힙니다. 오른쪽 편마비, 오른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른팔 먼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한 발순이 되겠습니다. 44.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은 1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2번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긴다. 3번 바지를 좌우로 움직이며 벗긴다. 4번 침상 머리를 눕혀 대상자를 앉힌 후 입힌다. 5번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들어 올리며 입힌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좌쪽 또는 우쪽으로 눕혀서 한쪽씩 벗겨야 합니다. 45.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나.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다.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마.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린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가나다라마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시죠? 네, 처음과 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쭉 보니까 앉히는 순서네요. 그래서 앉힌다가 가장 마지막에 가야겠어요. 마. 네. 그 다음에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건강한 쪽에 위치하면서 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에 위치하는 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찾으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46.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은 1번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고 상체를 숙이며 무릎을 짚고 일어선다. 2번 양발은 무릎보다 뒤쪽에 놓고 상체를 세워 힘을 주고 일어선다. 3번 양발을 무릎보다 앞쪽에 놓고 상체를 숙이며 일어선다. 4번 양발을 무릎보다 앞쪽에 놓고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일어선다. 5번 무릎을 수직으로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며 다리에 힘을 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두 가지 규칙이 있죠. 첫 번째는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는다. 두 번째는 상체를 숙인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일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47.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나.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발 받침대를 올린다. 라.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저는 이거 사자성어로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잠금 장치를 합니다. 잠금 장치가 1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발받침대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시트 가운데를 접어 올리는 C. 그 다음에 양쪽 팔걸이를 모읍니다. 네. 그래서 사자성어로 선생님들이 잠발 C, A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
현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준다. 나.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앉게 한다. 다.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라.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네. 45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가나다라 나오는 문제는요, 처음과 끝을 찾아야 됩니다. 방바닥으로 이동시킨다고 했으니까 방바닥에 내려앉는 게 마지막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는요, 언제나 휠체어의 문제에서는 휠체어를 잠근다가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라로 시작돼서 나로 끝나는 것이 두 개네요. 선생님 3번과 5번인데 다가 우선일까 가가 우선일까? 우선 가는요. 지지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는 바닥을 짚게 하는 건데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짚으면 고꾸라져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9.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손으로 짜면 안 된다. 2번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한다. 3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한다. 4번 산속의 표백제를 적게 사용한다. 5번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세탁기에서 단시간 짜거나 또는 손으로 약하게 짜는 그림이죠. 손으로 약하게. 네. 손으로 짜면 안 된다는요. 우리가 캔디 모양에다가 안 돼 이렇게 써 있고요.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한다. 그러면 드라이 클리닝은 동그라미에 출렁출렁 용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하게 이렇게 써 있겠네요. 산속의 표백제. 표백제는 우리가 세모로 하죠, 선생님. 세모에다가 표백제 이렇게 써 있겠고요. 다림질은 다리미를 그려 있죠. 다리미. 네. 다리미 그림. 또 약한 온도, 예를 들어서 80도 이렇게 돼 있겠네요. 50.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번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딱딱해야 한다. 3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4번 소독할 수 있고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5번 부착된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소독할 수 있고 우리 책에는 변색이라고 나오지 않고 탈색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네, 커버는 분리돼서 그래서 우리가 커버는 자주 빨아줘야 되고요.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까지는 맞지만 딱딱하면 선생님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쿠션으로서 적합하지 않죠. 마찰이 적은 소재는 맞습니다만 마찰이 적은 소재는 두 장의 쿠션이 미끄러지지 않겠죠. 부착된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아니고요. 부착된 지퍼는 노출이 되지 않아서 환자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51.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보행 시 편안한 슬리퍼를 신긴다. 3번 직사광선으로 복도를 밝게 한다. 4번 화장실에 조도가 낮은 전등을 설치한다. 5번 마비가 있는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낙상 예방 방법은 하지 근력 강화를 통해서 하지가 튼튼하면 선생님 우리가 낙상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행 시에 편안한 슬리퍼는 선생님 안 되고요. 뒤가 막힌 신을 착용해야 되니까 슬리퍼는 안 되겠죠. 직사광선으로 복도를 밝게 한다. 직사광선은 의미 있죠, 선생님. 그러나 너무 밝으면 눈부심이 있으니까 커튼 등으로
조절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직사광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밝은 전등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화장실은 밝게 해야 됩니다. 낮은 전등이 아니라 조도가 높은 전등. 마비가 있는 쪽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면 무용지물이죠? 마비가 없는 쪽에 설치해서 스스로 잡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52.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은 1번 똑바로 서서 신속하게 이동한다. 2번 화재가 발생한 방향의 비상구로 이동한다. 3번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한다. 4번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한다. 5번 집 밖으로 대피가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집 밖으로 대피하기가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합니다. 1번은 똑바로 서서 신속하게가 아니고요. 자세를 낮춰야죠. 자세를 낮춘다. 화재가 발생한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이동해야겠죠.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는 게 아니라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하고요. 양손을 번갈아 가면 더 깊이 화재가 있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한 손으로 계속 잡고 이동하셔야 출구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53.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번 수박, 2번 찐감자, 3번 단호박, 4번 유자차, 5번 바게트빵. 네, 정답은 단호박입니다. 당뇨 대상자들은요,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추천하죠. 그래서 단호박이나 미역 같은 식품을 추천하고요. 얘는 당 지수가 55 이하를 말합니다. 그러면 피해야 될 식품, 고GI 식품은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등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GI 지수가 우리가 7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높은 식품이므로 피해야 됩니다. 54.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 먹으면 영양가도 좋아지고 더 맛있는 후숙 과일은 1번 딸기, 2번 수박, 3번 포도, 4번 복숭아, 5번 블루베리. 네, 정답은 복숭아입니다. 후숙 과일, 네, 복숭아나 망고, 그리고 열대 과일 등은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 먹으면 더 맛있어지죠. 56. 의류를 뉘어서 그늘에 건조하는 표시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예, 햇님은 건조를 얘기하고요. 건조. 네, 햇님의 사선은 그늘을 의미합니다. 옷걸이는 네, 옷걸이에 걸으라는 얘기고요. 예, 뉘어서는 뉘어서 건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늘 그리고 뉘어서가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7. 재가 대상자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2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3번 외출 전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킨다. 4번 계단 이용 시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세운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세운다입니다. 우선 1번은요. 귀중품은 소지하는 게 아니라 집에 보관해야 되겠죠. 집에 잘 보관한다.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개입해야 돼서요. 우리가 대상자의 곁에 옆에 꼭
승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구나? 네, 안 되죠? 네, 비용도 준비해야 되고요. 혹시 또 시간이 늦어서 드셔야 될 약이 있다면 예, 약도 준비해 가고요. 당뇨 환자들 같으면 사탕도 준비해 가야 되겠죠? 계단을 이용할 때는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하지 않고요. 보폭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하거나 또는 한 걸음마다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58.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듣고 싶지 않을 때는 대화를 회피한다. 2번. 자신감이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3번.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슬쩍 바꾼다. 4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번.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켜서는 안 됩니다. 듣고 싶지 않을 때 대화를 회피하는 건 잘못됐죠? 걸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러내고 하거나 또는 이런 건 잘못된 태도고요. 또 소극적인 태도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의사소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견이 다를 때 대화를 슬쩍 바꾸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태도이고요. 나는 언제나 전문가야. 이렇게 비난받지 않아야 돼 라고 대화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에 속하겠습니다. 59.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즘 식사도 조금만 드시고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좋아하시는 과일 가져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많이 먹었어. 난 입맛이 없어. 못 먹겠어. 1번.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2번. 자녀분들한테 영양제라도 사오라고 할까요? 3번.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4번. 밥이라도 잘 드셔야 자식들이 걱정을 안 하지요. 5번.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예, 정답은 5번입니다. 나 전달법 있잖아요. iMessage는. 네, 느낌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도 선생님들 꼭 알아두세요. 거킴, 염답. 네. 문장의 그 뒷부분 쪽에 걱정이 돼요. 힘들어요. 염려돼요. 답답해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나 전달법의 느낌 파트입니다. 60. 대상자가 우리 애들이 왔다 간 지 너무 오래됐다면서 서운해 하실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인 반응은 1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2번. 한동안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3번. 자녀분들이 오면 서운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4번. 옆방 어르신네 가족은 외국에 살아서 아예 안 와요. 5번. 그렇게 서운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좀 무심하긴 하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예, 공감적 반응이라고 했어요. 공감. 네. 공감은요,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서운해 하시니까 네, 많이 보고 싶으시군요.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죠? 61.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이미지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청각장애, 4번 이해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네, 정답은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의 키워드 볼까요? 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직접 만져보게 우리가 촉각을 가지고 대화하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이나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설명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 쓰지 않죠. 대명사 쓰지 않고 먼저 말을 건네야 합니다. 먼저 말 건네기. 네.
62.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권유한 여가 활동은 하루 종일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할 일도 없으니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서예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때요? 집중력 있게 잘 하실 것 같아요. 1번 소일활동, 2번 사교 오락활동, 3번 자기개발활동, 4번 가족 중심활동, 5번 종교 참여활동. 네, 정답은 자기개발활동입니다. 소일활동은요, 대표적인 게 텃밭 가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접기가 있습니다. 사교 오락 활동은 음악회, 또 이런 문제도 나왔었는데요. 부부가 함께 모임에서 여행을 간 거. 자기개발 활동은 서예, 독서, 장구,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가족 중심은 가족들과 소풍을 가거나 또는 가족들과 대화하는 거, 또 가족 외식하는 거고요. 종교 참여는 아시죠? 네, 운동 활동 한번 알려드릴까요? 운동 활동. 운동 활동은 산책 등이 속할 수 있겠죠. 63.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번 약물 복용 후에 있는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번 모든 약은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복용하게 한다.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5번 약물의 용량을 늘릴 때에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네, 정답은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해서 병원에 가져간다입니다.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하지 않죠.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제때 적용해야 되고요. 약물 복용 후에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네, 절대 안정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참 좋죠. 움직이거나 운동하는 것, 맞는 운동을 하는 것. 모든 약은 냉장고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거의 실용성 있게 상온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상온 보관. 그 다음에 약물의 용량을 늘릴 때는 기관장의 허락이 아니라 의사의 오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64.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고 거부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강제로 떠먹여준다. 2번 먹지 않을 때는 곧바로 치운다. 3번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5번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제공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약물의 부작용인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의 건강 상태도 살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대소변 상태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리 방법이 어르신에게 맞지 않나? 네,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65.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2번 산책로를 자꾸 바꾸어 걷는다. 3번 운동 시간을 매일 다르게 한다. 4번 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한다. 5번 혈압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운동을 시킨다. 네, 정답은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리는 거, 점차적으로 늘리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산책로를 자꾸 바꾸는 거는 안 되고요. 언제나 칸트처럼 같은 길,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과 익숙한 사람과 이런 것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요. 운동은 매우 다르게 안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네요. 선생님, 혼란과 초조감을 막으려면 같은 길, 같은 시간, 그 다음에 친숙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한다가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가 운동의 강도도 높이고요.
운동의 시간도 느리는 게 원칙이겠죠. 혈압이 높은 대상자나 심장질환이 있는 대상자는요, 다양한 운동은 아니고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맞는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6. 낙상 우려가 있는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번.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2층에 배치한다. 2번. 시간을 잘 인식하도록 밤에는 불을 끈다. 3번. 방 안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4번. 화장실은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5번.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깔고 자게 한다. 네, 정답은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깔고 주무시게 하셔서 낙상을 우리가 예방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방은 2층은 낙상 우려가 있으니까 1층.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이 가까운 곳 근처에 배치하고요. 시간을 잘 인식하도록 하는 건 좋은데 밤에 불을 끈다. 낙상 때는 우선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선생님 불을 켜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방 안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다는데요. 오히려 선생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우리가 치우거나 이제 덮어야 되거든요. 밖에서도 잘 볼 수 있는 유리문. 화장실이 유리문이면 우리가 용변 보기 어렵겠죠? 그게 아니라 밖에서도 열 수 있는입니다.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돼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어르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빨리 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열 수 있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67. 식사 제공 시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1번. 스스로 먹도록 무관심한 척한다. 2번.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3번.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득한다. 4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드린다. 5번. 다양한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네, 무관심한 척 하는 거 안 되겠죠? 선생님, 관심 있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요.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놓으면 계속 쳐다보고 계실걸요?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득한다. 설득이나 강요는 안 되고요. 강요 등은 안 되고 우리가 유도는 할 수 있고 설명도 가능하겠네요. 다양한 음식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선생님 우리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혼란을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음식보다는 한 가지 음식씩입니다. 68.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이 떡 너무 맛있어 라며 베개솜을 뜯어먹고 계실 때 대처 방법은 1번.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번. 신체 보호대를 사용한다. 3번. 소화제를 먹인 후 식사를 제공한다. 4번.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며 뺏는다. 5번. 손베개 대신 수건을 두껍게 하여 베개한다. 네, 정답은 손베개 대신 수건을 두껍게 하여 베개해야 됩니다. 네, 수면제를 먹이는 방법이나 신체 보호대는 이제 우리가 억제하는 거거든요. 팔다리 묶어놓는 거. 네, 설명해서 뺏는 것도 안 되고요. 소화제 많이 드시고 소화제 이것도 되지 않고요. 되게 이제 우리가 교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이거 솜을 맛있다고 주시면요, 호빵 같은 거랑 우리가 이제 교환할 수도 있고요. 여름에는 수박이나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과 우리가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69.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문제가 어떡하죠? 잘못 나왔는데 돕는 방법은 돕는 방법입니다.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4번. 낙상하지 않도록 배회 동선을 차단한다. 4번. 거실을 어둡게 해서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5번. 침대 옆에 입던 옷가지를 걸어 심리적 안정을 느끼게 한다.
네, 옳은 것은 복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회하는 환자에게요, 문을 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네, 어디든지 탈출하시죠. 배회 동선을 차단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집 안에서도 배회 코스를 만들어 드려요. 예,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거실을 어둡게 하면 4번, 5번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침대 옆에 걸려있던 옷가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이나 이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어르신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밝게 하고요. 그 다음에 TV는요. TV는 크게 켜서는 안 돼요. 켜긴 하되 크게 켜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0.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주변 환경에 변화를 자주 준다. 2번.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3번. 커튼을 열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5번.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애착 인형 같은 것도 우리가 드리는 것 좋겠습니다. 네, 주변 환경에 변화를 자주 줄 때 일어나는 게 해질녘 증후군, 즉 석양 증후군의 원인이에요. 원인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죠? 혼자 있는 시간, 또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숙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석양증후군을 줄일 수 있고요. 커튼을 열어 밖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산책해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좋겠고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건 안 됩니다. 밝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TV를 켜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71. 치매 대상자에게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2번. 옆에 서서 큰 소리로 말한다. 3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4번.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5번. 뒤에서 손을 잡으며 다가가서 말한다. 네, 정답은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입니다. 첫 번째, 팔짱을 낀다. 주먹을 쥔다. 또 내려다본다. 위협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옆은 아니고 정면이죠. 우리가 정면에서 의사소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소리 아니고요. 적당한 소리예요. 적당한 소리. 그래서 큰 소리도 안 되지만 우리가 작은 목소리도 안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 정답 봤죠? 예, 이것은 선생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언어적 의사소통이죠? 네, 그 다음에 뒤에서 이건 옆도 안 되고요, 선생님. 뒤도 안 되고, 왜냐하면 놀라거나 균형을 잃고 낙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상 우려 때문에 우리가 정면에서입니다. 72.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엄마, 맛없으니까 이제 음식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먹어. 나한테 해달라지 말고.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1번, 잘 됐네요. 이제부터는 따님한테 하라고 하세요. 2번, 엄마가 힘드실까봐 그냥 한 말일 거예요. 3번, 이만한 일로 맘 상하지 마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4번,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5번,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네, 요거 공감 기법이잖아요. 그쵸? 네.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73.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인지기능 훈련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일상적인 대화에 문제가 없고 인지기능이 거의 정상인 대상자. 1. 선 따라 그리기. 2. 탬버린 흔들기. 3번 물건 보고 과거 회상하기. 4번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5번 뇌 건강 일기 쓰기. 예, 인지기능이 정상인 대상자이네요. 그래서 인지기능이 정상인 대상자가 하는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뇌건강 일기쓰기를 비롯해서요. 예, 날짜 계산기도 있고요. 날짜 계산기, 그 다음에 얼굴 삼행시, 그 다음에 손가락 낭독해, 예,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손 따라 그리기는 경증인 대상자가 하는 거고요. 탬버린 흔들기는 중증입니다. 예, 악기 연주하기 꼭 기억하시고요.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도 역시 경증.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도 경증입니다. 74.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정답은 5번입니다. 네, 1번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음식이나 물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2번은 흔들어 깨우는데요. 우리가 흔들어 깨우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선생님 막 끌거나 또 억제를 시도하는 건데, 예, 되지 않죠. 이것도 역시 음식이나 물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고개를 부드럽게 옆으로 돌리는 겁니다. 네, 배액 자세로 질식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75.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번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대상자, 2번 소화불량으로 두통이 있는 대상자, 3번 못에 발을 찔려 출혈이 있는 대상자, 4번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5번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네, 정답은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라고 했죠? 가장 먼저. 네, 물론 이제 다 응급처치해야지만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랍니다. 호흡, 기도 유지와 호흡. 여기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화재 현장에 있어서 코나 입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숨 쉴 때 선생님 뜨거운 기임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호흡이 곤란하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위급중한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6. 대상자가 넘어져 오른쪽 발에 통증을 호소한다. 통증 부위의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진통제를 제공한다. 2번 침대 위에서 쉬게 한다. 3번 통증 부위를 주물러준다. 4번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입니다. 네, 출혈은 응급처치가 지혈입니다. 장갑을 끼고 장갑을 착용하고 해야 되고요. 네, 우리 몸에 대략 5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고요. 0.95리터 손실되면 우리가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혈을 해야 됩니다. 77.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번 철분을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2번 와파린 복용 시 시금치 섭취량을 줄인다. 3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번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5번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네, 정답은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건데요. 자몽 주스와 함께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 있죠? 네,
드시면 되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철분제는요,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약은 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고요. 와파린 부정맥 환자들이 먹는 와파린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약 효과가 줄어요. 그래서 시금치 우리가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약은 물과 함께 먹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은 자르거나 우리가 분쇄해서 먹을 수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78.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1번 반응 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순. 2번 반응 확인, 가슴 압박, 인공호흡, 기도 유지, 도움 요청 순. 3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 회복 자세. 4번 반응 확인,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순. 5번 반응 확인, 가슴 압박, 호흡 확인, 도움 요청, 회복 자세. 정답은 3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 회복 자세입니다. 이것도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반도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입니다. 반도 국가. 요 순이거든요. 반응 확인, 도움 요청, 요거는 호흡 확인인데요. 가슴 압박, 그 다음에 이제 심장과 폐가 소생이 됐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옆으로 눕는 회복 자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국가 손으로 선생님들이 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위치는 가나 다라. 네, 정답은 다입니다. 네. 그러면 이 위치가 어딜까요? 우리 책에는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 이렇게 나오죠.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 네, 요 흉골이에요, 선생님. 요거 흉골인데요. 요 머리 쪽을 우리가 흉골병이라고 하고요. 흉골병. 그다음에 이거 흉골체인데요. 몸이니까 흉골체인데 여기 밑에 요거 칼돌기죠. 칼돌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은 연골 부분입니다. 연골. 그리고 요거 갈비뼈죠. 갈비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골 아래쪽, 흉골의 위가 아니라 아래쪽 절반 부위. 여기가 우리가 가슴 압박의 위치랍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오른쪽 빗장뼈 아래. 그 다음에 왼쪽은요,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우리가 붙입니다. 그때요, 선생님, 이 팁이 있는데요, 팁. 네. 선생님들과 반대쪽이죠? 반대쪽인 그림을 찾아야 됩니다. 오른쪽은 빗장뼈, 왼쪽은 겨드랑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